이쪽은 킨지. 킨지는 니트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평범한 니트와는 다르다. 그는 최상급 니트로서 현재 사회의 정점에 서 있다. 분비는 전철을 타고 출근할 필요도 없다. 밖에서 비바람을 맞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모아둔 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노동 없이도 고정 수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아파트 3동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중 한 건물의 최상층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니트이면서도 초일류 인생이라고 자부하며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놈들을 비웃던 바로 그때 갑자기 블랙홀이 나타나 킨지를 삼켜버렸다. 그 후 킨지는 정신을 차려보니 웬 중세시대 마을 한가운데였고 주변에는 엘프 같은 판타지 생물들이 있었다. 리자드맨과 외눈박이 마물까지 있었다.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 됐지만 킨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이 낯선 곳에서 킨지는 한 광물 채굴 회사에 찾아갔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여성 관리자의 연설을 듣게 됐는데 잠자는 시간은 물론 목숨까지 회사에 바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곳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블랙 기업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다. 나레이션에 따르면 이곳은 아인들이 사는 세계 아무리야. 이곳의 미궁은 예로부터 보물과 마물이 가득하기로 유명했다. 현대적인 발전이 이 세계를 점차 바꾸어 놓았다. 미궁에서 나오는 마석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허가받은 기업들이 이를 채굴하고 있다. 이 채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후 킨지는 몇몇 동료들이 미쳐서 소리치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된다. 듣자 하니 저 미친 녀석은 3달 동안 휴일도 없이 일했다고 한다. 그때 반장이 찾아와 통보했다. 지난달 실적이 나왔다며 그는 킨지 때문에 팀 전체의 진도가 늦어졌다고 질책했다. 킨지는 몸이 좋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매우 분했다. 그래서 그는 간판에다 화풀이를 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갑자기 이런 하찮은 놈들과 함께 땅굴을 파야 하는지 말이다.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기숙사는 비좁아서 사생활이란 전혀 없었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뿐이었다. 사회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킨지는 동료인 와니가 혼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쳐다보다가 자리를 떴다. 그 후 킨지는 생활비를 확인했는데 빵 한 조각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는 동전 하나를 떨어뜨려 주우려고 쫓아가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곳을 발견했다. 울타리 뒤에 흥미로운 곳이었다. 퇴근 후 킨지는 와니를 찾아가 둘이 함께할 사업을 제안했다. 와니가 이런 곳에 올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당연히 빚을 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에게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 와니와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와니도 돈 없는 이런 생활이 지겨울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이 와니에게도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날 킨지는 반장을 찾아가 파견 근무를 신청했다. 반장은 기뻐하며 둘의 신청을 승인했다. 파견 근무는 더 깊은 층으로 가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킨지가 지난 한 달 동안 일했던 곳은 고작 1층이었다. 미궁은 깊이 내려갈수록 마석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위험한 마물도 더 많아진다. 미궁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와니는 2층의 광석 가치가 1층의 10배라 해도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걱정했다. 그들이 마주할 위험은 여전히 컸지만 킨지는 위를 안심시킨 후 울타리로 데려갔다. 그는 어제 이곳이 3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숨겨진 문이라는 걸 발견했고 반나절을 들여 조사까지 마쳤다. 이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두 사람은 광석이 꽤 많은 지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액체를 뿌린 뒤 각자 흩어져서 광석을 캐기 시작했다. 와니는 왜 킨지가 자신처럼 덜렁대는 사람과 손을 잡았는지 궁금했다. 킨지는 와니가 이용하기 편해서라고 답했다. 둘 다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와니는 그저 순응하기만 하는 그가 경멸하는 놈들과는 달리 와니는 의지가 있는 타입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던전에서 꽤 많은 수확을 거두고 돈으로 바꾸기 위해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드래곤에게 발각되었다. 드래곤은 둘을 저녁 식사로 삼으려 공격했지만
둘은 겨우 바위 뒤로 숨었다. 킨지는 가게 할머니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약은 마물을 쫓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킨지는 여기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힘들게 승리의 길을 열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후 그는 와니에게 드래곤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와니가 보기에 그는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와니를 드래곤 앞으로 차버렸고 와니는 붙잡히고 말았다. 부모님보다 먼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한 순간 킨지가 드래곤을 막아섰다. 그는 드래곤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드래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드래곤은 자신을 림이라고 소개했고 킨지는 림에게 제안했다. 자신과 와니를 풀어주고 이곳에서 광석을 캘 동안 보호해준다면 더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림은 뜻밖에도 그가 꽤 흥미롭다며 동의했다. 그 후 림은 소녀의 모습으로 변했고 킨지가 던져준 수건으로 임시로 몸을 가렸다. 그 후 며칠 동안 킨지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을 모을 수 없었다. 림의 식비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고 바로 그때 림이 또 배고프다고 했다. 와니는 땅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물건들을 발견했고 림은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림이 배고프다고 불평하자 킨지는 먹을 것을 찾아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와니가 자신의 꼬리를 잘라 림에게 주었다. 킨지는 와니가 넋이 나간 사람 같다는 걸 알아챘다. 림은 저 지팡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킨지는 그때 깨달았다. 와니가 이 지팡이에 정신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후 킨지는 동료 인부들을 이곳까지 끌고 와 자신을 대신해 채굴하게 했다. 당연히 그는 지팡이를 사용해 그들을 조종하고 착취했다. 와니는 이것이 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 킨지는 곡괭이가 부러진 사람에게는 맨손으로 파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그는 이 지팡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밤에 킨지는 목욕으로 피로를 풀었고 다른 인부들은 이상하게 더 피곤해했지만 실적이 크게 올라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다음날 킨지는 계속해서 인부들을 착취했고 와니에게 회복약을 몇 병 가져오게 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기엔 부족해서 와니에게 물에 타서 나눠주라고 시켰다. 와니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런 짓은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고 얼마 후 잡담을 하던 중 조종 지팡이가 망가져버렸다. 림이 그 사실을 알려줬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인부들에게 둘러싸여 실컷 두들겨 맞았다. 림은 배고프다며 먹을 걸 구해오지 않으면 대신 그를 먹겠다고 했다. 며칠을 쉰 후 킨지는 마침내 일터로 돌아왔다. 그가 팀의 실적을 초과 달성하게 도와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가 그들에게 했던 짓 때문이었다. 오늘 와니와 킨지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았다. 둘은 탐색팀으로 가게 되었다. 새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 킨지와 와니는 마물 처리를 위해 미궁으로 보내졌다. 머리에 슬라임이 달라붙어 뗄 수 없게 되자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와니는 죽어봤자 보험금도 안 나온다며 힘내라고 했다. 그 후 킨지는 와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이 회사는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채굴 주식회사 라이자. 자본금 130억으로 이 세계 3대 거대 기업 중 하나다. 산업혁명 이후 마석 시장은 무역과 개발 덕분에 빠르게 발전했다. 이 회사에서는 채굴과 탐색이 양대 부서다. 하지만 중심은 언제나 탐색 부서였다. 탐색과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킨지와 와니가 배치된 곳은 잔무처리 부서였다. 임무는 잔챙이 마물들을 처리하고 보물 상자의 아이템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와니는 평생 이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비관했지만 킨지는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죽겠다고. 하지만 그때 와니가 갑자기 미믹에게 붙잡혔고 킨지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던 약을 전부 미믹의 입에 던져 넣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킨지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상사는 와니가 쉬는 동안 그의 목까지 킨지가 일해야 하며 킨지의 월급에서 그가 사용한 약값만큼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근 후 근처 식당에서 쓰레기를 주워 림에게 먹이려 했지만 림은 냄새를 맡고 킨지 몸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몸을 뒤져
고기 한 덩이를 찾아냈는데 이건 그가 싸게 산 비계였다. 먹으려 했지만 림에게 뻔뻔하게 빼앗겼다. 다음날 킨지는 미궁의 상자에 넣을 약을 받으러 왔는데 이 약은 꽤 비싸서 그의 3개월치 월급과 맞먹었기에 망가뜨려선 안 됐다. 그는 그저 졸개처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그는 매우 불만스러웠다. 킨지는 미궁에 들어가 현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으려 했다. 갑자기 탐색가 모험가 한 명이 달려와 몬스터가 쫓아오고 있으니 도망칠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다. 킨지는 곧바로 미궁 개미떼와 마주쳤고 그 엘리트 부서 녀석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동료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상사에게 연락했지만 상사는 미궁 개미가 영역 밖을 공격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개미떼는 이미 여기까지 기어와 공격을 시작했다. 킨지는 개미떼를 막을 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갑자기 꽤 독특해 보이는 상자를 발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킨지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 상자에서 찾은 변신약을 먹고 개미로 변했다. 이제 그들은 개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고 상사가 출구를 막아버려서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했다. 킨지는 지쳐서 버려진 개미 한 마리를 보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지친 개미에게 다가가 자신은 여왕이 너무 사악하고 편협해서 멸망한 다른 개미 군단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개미 군단에게 조언을 해주러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그 개미에게 얼마나 자주 일하고 보스는 어떤지 물었고 개미는 무급에 휴일도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개미를 선동했다. 그 개미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그 개미를 다른 두 사람에게 데려갔고 점차 더 많은 개미를 모았다. 개미 군단은 금세 킨지에게 넘어왔고 그는 개미 군단에게 노동권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개미들이 순진한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구슬리기 쉽다고 생각했다. 여왕개미는 개미 군단의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여겨 지상을 침략하기 위해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미궁의 강력하고 굶주린 괴수가 사라진 후 지상을 침략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개미떼가 모두 일제히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을 발견했다. 킨지가 나타나 그녀는 더 이상 지도할 자격이 없으므로 개미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도하는 데 자격 따윈 필요 없고 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여왕개미는 거대해졌지만 바로 그때 림이 나타났다. 여왕개미는 림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림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개미들을 먹으려 했지만 킨지가 막아서며 전에 찾았던 고기를 림에게 주며 개미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킨지가 림을 길들이는 것을 보고 여왕과 개미 군단은 모두 그에게 복종했다. 며칠 후 와니베가 복귀했다. 와니베는 지난 며칠간 킨지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킨지는 오히려 개미 문제를 해결한 공으로 회사에서 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회사에는 역시 자신 같은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고 와니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그는 미궁에 암흑 기업을 세웠기 때문이다. 며칠 후 회사는 영웅의 화신인 시아라는 인재를 영입했다. 그녀는 추출석을 찾아냈고 다른 곳에서 막 공을 세운 참이었다. 그녀는 회사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킨지와 와니베는 둘은 한 섬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돼지 같은 녀석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직원들이 스스로를 가축으로 여기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훈련을 위해 머리 셋 달린 개의 굴로 밀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 머리 셋 달린 개에게 한바탕 두들겨 맞았다. 원래 킨지는 모험가들을 쫓아내고 개미들을 시켜 마석을 전부 모으게 할 생각이었다. 그는 그 마석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어 이 회사를 조종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돼지 상사는 이 신입 사원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여겨 폭탄으로 개를 처리해버렸다. 그는 다시는 이 덫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엔 그들의 다리가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돼지 녀석은 모두에게 산을 오르게 했다. 체력 훈련을 위해서였고 잘하지 못하면 밥도 없었다. 가는 길에 킨지는 너무 지쳐서 길가의 풀을 뜯어 먹으려 했다.
와니베가 그걸 먹으면 정신이 혼란해질 거라며 막았다. 킨지는 와니베가 식물에 대해 잘 아는 것을 신기해했다. 그는 시골에서 자라서 좀 안다고 했다. 둘은 계속해서 산을 올랐고 산장에 도착했을 때 돼지 상사가 막 도착했다. 그는 그들이 체력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약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본성을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그들은 명상을 해야 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즉시 가시돋친 철퇴로 맞았다. 잠시 후 구역이 엉망이 되자 돼지 녀석은 자기 전에 사칙을 1000번 읽게 했다. 며칠 후 일행 중 엘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킨지는 수인들과 와니베가 점차 노예처럼 충성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저항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엘프들 뿐이었다. 킨지도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 그 역시 전혀 좋아하지 않음에도 이 회사에 대해 점차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돼지 녀석이 이곳의 스피커를 통해 세뇌용 디스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뇌 음향은 크지 않아 거의 모두가 들었지만 알아차릴 수는 없었다. 엘프만이 마법 저항력이 높아 과정이 더 오래 걸릴 뿐이었다. 림은 미궁에 있는 것이 점점 지루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노동자들은 돼지 녀석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시달렸다. 킨지와 와니베도 점차 세뇌당했고 야외 산책 중에 킨지는 마법 저항력이 높은 엘프들조차 거의 완전히 세뇌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돼지 녀석은 세뇌 디스크 외에도 2명의 마도사를 더 배치해 계속해서 세뇌 마법으로 직원들을 복종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킨지와 직원들은 비굴한 다단계 사원처럼 변했다. 얼마 후 그 여자 이사가 세뇌 성과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다. 돼지 녀석은 이 기회를 틈타 회사 창립자 동상을 팔아 어리석은 무리를 꿰어사게 했다. 킨지도 하나 샀지만 떨어뜨리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돌아가면서 와니베의 동상도 부수고 그를 한 대 쳐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가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혼란초를 꾸준히 먹었기 때문이다. 소량만으로도 세뇌 효과를 줄일 수 있었다. 킨지는 그 돼지 녀석에게 복수할 방법도 있었다. 그는 마도사들의 음식에 혼란초를 넣었고 이제 그들은 킨지가 계획한 대로 섬 전체를 폭파시켰다. 돌아온 킨지는 탐색과 재산부서에 배속되었다. 이곳은 모험가들의 부서라고 할 수 있다. 킨지는 자신을 개미떼에 휘말리게 했던 녀석과 다시 만났다. 그 녀석도 킨지를 피하고 싶어서 자기 팀을 이끌고 먼저 가버렸다. 킨지와 와니베는 시아를 만났다. 와니베는 시아의 명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말에 시아는 부끄러워하며 장난으로 와니베를 쳤는데 그만 입원하게 만들었다. 킨지는 그녀에게 이 부서의 새로운 일에 대해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곳의 주요 임무는 몬스터 퇴치이며 포상금은 사냥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고 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 물품과 도구도 팔고 있었다. 시아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킨지는 이 물건들이 채굴 부서에서 수집한 바로 그 마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사서 회사에 공헌하라는 것이었다. 자기 직원들에게서 돈을 짜내는 킨지는 이 회사를 쓰레기 같은 곳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아는 그가 회사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처럼 초인이 아니기에 여기서 죽도록 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시아는 그를 미궁 3층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금까지 지름길로만 다녀서 본 길은 거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은 곧 사나운 몬스터 한 마리와 마주쳤고 시아는 킨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싸워보라고 했다. 하지만 몬스터가 먼저 공격해서 시아가 직접 싸워야 했다. 몬스터를 한 방에 해치우고 킨지에게 갔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있는 개미를 발견하고 죽이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 개미는 싸울 의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아는 그래도 죽이겠다며 킨지가 인간으로 변장한 몬스터가 아닌지 의심했다. 그 역시 이 정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킨지는 림을 불러 싸우게 했다. 오늘 림은 평소보다 살쪄 보였다. 그녀는 시아에게 머리를 한 대 맞자 매우 화가 나서 거대해지더니 주먹 한 방으로 시아를 쓰러뜨렸다. 킨지는 시아를 묶었다. 그때 와니베도 카메라를 들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킨지는 시아도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제부터 시아도 자신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일이 탄로나면 그녀의 당신의 영혼 가치도 떨어질 테니 이제부터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환영한다. 시아를 자신의 암흑 기업에 받아들였다. 킨지는 새 부서에서의 첫날 월급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만 님의 배고픈 배를 채우는데 전부 써버렸다. 그 후 그는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채권자에게 붙잡혔고 한 달 안에 막대한 빚을 전부 갚으라고 협박당했다. 그러지 않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한편 시아는 꿈을 꾸었다. 자신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꿈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와니베, 킨지와 함께 다시 사냥을 하러 미궁으로 들어갔다. 시아와 와니베는 오늘따라 킨지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걸 눈치챘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자 그녀는 킨지를 데리고 갔다. 이제 킨지와 한패가 되었지만 그가 일에 흥미를 느끼게 돕는 것도 자신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킨지를 2층의 몬스터가 밀집된 구역으로 데려가 싸우게 했다. 와니베와 킨지는 역시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아 아직 서툴렀다. 시아는 이어서 말했다.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마력이 담긴 부위를 잊지 말고 수집해야 한다고. 킨지는 하나에 얼마냐고 물었다. 시아는 개당 500에 팔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킨지의 빚은 500만이나 되는데 언제 다 모을 수 있을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각 그 여상사는 회사 이사회의 몬스터 부활 시기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부활 시기가 다가왔으며 마신 부활과 미국 내 몬스터 리셋을 위해 막대한 마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은 직원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다. 한편 킨지는 미궁 안에 동물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개미 여왕이 말했듯 몬스터의 마력 부위는 사흘이면 회복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게 그 부위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시아는 이 일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만두라고 했지만 갑자기 미궁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시야가 떨어졌다. 킨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야 했다. 한편 여상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마신을 부활시키려면 영웅처럼 마력이 많은 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시아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었다. 그때 시아는 사나운 몬스터들로부터 킨지를 지키며 싸우고 있었다. 그녀가 왜 한숨만 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그녀의 평범하지 않은 행동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시아는 그가 자신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다. 비록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킨지는 둘만 있는 게 꽤 위험하다고 생각해 시아에게 도구가 있는지 물었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있냐고? 그녀는 있다고 했지만 꽤 비싸서 꼭 필요할 때만 쓴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주 기이하게 생긴 몬스터와 마주쳤다. 몬스터는 단 한 방에 시야를 날려버렸고 그녀는 몬스터가 오직 킨지가 아닌 자신만을 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몬스터가 쏘는 마법 공격을 막아내고 달려들어 촉수 몇 개를 잘라냈다. 하지만 촉수는 바로 재생되었고 그녀는 이것이 마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마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채용된 것이라고. 킨지는 시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방법을 생각했다. 시아는 둘 다 마신을 이기지 못하고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킨지는 그녀에게 그 아이템을 써서 돌아가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건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기에 그녀는 킨지에게 양보하고 싶었다. 자신은 이를 저버릴 수 없으니 킨지에게 이걸 빌려주는 셈 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도구를 빼앗아 마신에게 던졌다. 마신은 갑자기 위로 보내졌다. 지상으로 전송되어 여상사와 킨지의 전 부대장 앞에 나타났다. 킨지는 마신의 목표가 시아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조만간 그녀를 찾아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버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동안 마신은 파괴를 시작했다. 미궁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날뛰기 시작했다. 여상사는 감히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짓을 했는지 분노했다. 그때 킨지는 개미들에게 마신과 싸우기 위한 덫을 준비하라고 시켰다. 마신이 미궁으로 돌아오자 여상사는 직원들에게
어떻게든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러지 않으면 월급을 깎겠다고. 그때 킨지를 찾던 와니베는 개미 한 마리에 안내를 받아 킨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킨지는 다시 마신과 마주쳤고 재빨리 덫에 빠뜨렸다. 개미들은 시멘트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시아에게 바람 마법으로 시멘트를 빨리 굳혀달라고 부탁했다. 마신은 그 자리에 묶였지만 그래도 빠져나왔다. 그래서 킨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꿨다. 림이 없어서 시아가 유일한 전력이었지만 시아는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그래서 킨지는 시아를 묶어서 데리고 가며 마신이 쫓아오도록 유인했다. 시아는 마신을 쓰러뜨리려면 묻어버릴 만큼 강력한 일격이나 직접적인 물리 공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킨지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마신을 함정으로 유인해 미리 벌레들에게 뿜게 해둔 액체 구덩이에 빠뜨렸다. 이 액체는 인화성이 매우 높았기에 와니베에게 불을 붙이게 했다. 하지만 그때 마신이 사방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시아는 킨지를 밀쳐내야만 했다. 그녀는 마신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으니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킨지는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성격이 어느 정도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내버려둔 채 모험만 줬던 무책임한 남자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아버지 때문에 그녀와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일에 헌신하고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사람. 하지만 킨지는 그녀의 이런 직업의식이 단지 주변에 휩쓸린 결과라는 걸 알았다.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일은 오직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파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니 그럴 가치가 없다고. 그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얽매일 필요도 없고 이 빌어먹을 회사에 따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살면 된다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한 자유를 찾길 바랐다. 그녀 역시 기억해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자유로움을 얼마나 동경했었는지를. 그는 그녀에게 자유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킨지는 그 후 마법 도구를 던져 동굴을 무너뜨려 마신의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지게 했다. 이건 회사에서 훔친 마법 도구였다. 자신의 전투 스타일은 자유라고. 그 말을 듣고 시아도 킨지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마신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마신은 쓰러졌고 킨지는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며 마신을 애송이 취급했다. 하지만 그는 마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예상했고 바로 그 순간 림이 나타나 그를 구했다. 림은 킨지가 자신의 비상식량이라며 마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한쪽 팔을 자신의 괴물 형태로 바꾸어 마신의 머리를 씹었다. 림은 킨지에게 이건 버그가 있는 불완전한 마신이라고 알려줬다. 림이 미궁을 나갔기 때문에 미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킨지는 이걸 완전한 승리로 여기고 기뻐하며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때 킨지 근처에서 어떤 장치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털을 만들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을 이 세계로 빨아들였던 물건임을 기억해냈다. 킨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전부 꿈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정말 긴 악몽이었다. 림이 TV와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곧이어 사람들이 그의 아파트 앞으로 몰려와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킨지가 책임을 회피하려던 순간 림이 갑자기 그의 등 뒤에 나타났고 그는 다시 깜짝 놀라 깨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장소에 와 있었다. 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킨지를 구세주라 부르며 이 세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분명 미궁에 있었다고 남은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한 대사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킨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책을 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소녀는 귀엽고 순진한 척하며 킨지를 구슬리려 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림에게 일하라고 시켰고
림은 즉시 옆에 있는 벽을 부숴버렸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살던 도시가 아니라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에 놀랐다.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이곳의 조정관인 제루라고 소개했고 이 아이는 랑가라는 재능 있는 마법사라고 했다. 킨지가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300년 전에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중 한 기업이 직원들을 노예처럼 다루며 무자비하게 착취했고 그 결과 인간은 점점 노예화되고 힘을 잃어 능력이 점차 약해졌다. 이를 기회로 마왕이 일어나 인류를 정복하려 했다. 인류는 지하로 도망쳐 살아야 했고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제루는 그 후 킨지를 한 포털로 데려가 예언 덕분에 이 포털을 이용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환했다고 말했다. 제루는 그를 사람들에게 데려가 이 세계를 구해달라고 희망을 걸었다.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킨지는 그들이 역시 스스로 일하기보다 남에게 의지하는 약해 빠진 녀석들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명백히 자기들 탓인데 자신에게 해결하라고 떠넘기자 제루는 총을 꺼내들었다. 그들을 버리진 않을 거냐고 묻자 킨지가 설득된 듯 보이자 제루는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영웅과 마왕이 마주쳤을 때 일본으로 가는 문이 열릴 거라고 했다. 제루는 일본이 킨지에게 중요한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킨지는 그가 자신을 유혹하는 걸 알면서도 그가 일본에 대해 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설득당했다. 그 후 킨지는 장비를 갖췄고 제루는 랑가를 따라가게 했다. 킨지는 랑가처럼 머리 나쁜 녀석을 데려가 봤자 방해만 될 거라고 했지만 랑가가 남자라는 걸 깨달았다. 제루도 이 나라에는 무녀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랑가가 유일하게 마법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 킨지는 이곳 주민들이 멸망해도 싸다고 생각했다. 결국 랑가와 함께 길을 떠났고 랑가는 여전히 자신보다 귀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안 킨지는 더 이상 랑가를 평범하게 볼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왔고 킨지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온 게 아니라 몇 달간 살았던 곳의 미래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그 거지 같은 회사가 세상을 멸망시킨 원흉일 줄은 몰랐다. 그는 림의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걸 보고 랑가에게 마왕성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랑가는 근처의 성을 가리켰다.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잠입할 방법을 찾았지만 랑가가 정문을 부수며 어그로를 끌었다. 머리새 딸린 개가 나와서 개미 사령관의 구역에서 뭘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킨지는 바로 랑가에게 왜 이곳을 마왕성이라고 했냐고 물었다. 랑가는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했고 그 직후 림이 성 안으로 돌격해 난동을 부리는 걸 봤다. 그는 이 성의 개미 사령관에게 끌려갔다. 개미 사령관은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개미 사령관이 킨지를 알아봤다. 자신은 예전에 킨지가 시아에게서 보호해줬던 개미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개미 사령관은 림이 여전하다고 했고 킨지는 다른 개미들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대부분 자신처럼 성장했지만 여전히 지하에 머물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자신 같은 몇몇 개체는 마왕의 대우를 받고 부하가 되었다. 랑가는 킨지의 인맥이 이렇게 넓을 줄은 몰랐다. 킨지는 랑가가 자신이 마왕의 부하와 친한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았지만 랑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녀석은 저 아래의 축축한 생활에 질렸기 때문이었다. 개미 사령관은 킨지와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지금은 온갖 일에 치여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한 인간이 들어와 개미 사령관에게 반항했다. 그놈이 림의 음식을 엎지르자 림이 그놈의 머리를 씹어먹으려 했지만 킨지가 고깃덩이를 입에 물려주고 그놈의 반박을 들었다. 그놈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이틀 쉬는 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게다가 보험 같은 수상한 걸 사서 조종당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킨지는 그놈을 한 대 팼다.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불평이냐며 개미사령관은 킨지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인류를 노예로 삼아도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했는데 인간들이 게을러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마왕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개미사령관은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킨지가 돕기로 했다. 그는 개미사령관의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일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는 벌을 받고 일을 잘하는 자는 포상과 승진을 받게 했다. 자존심과 과시욕이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인정받고 싶어하게 만들었다.
킨지는 지하로 돌아가 이곳의 인간들도 지배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에게 이전보다 3배의 평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했다. 며칠 후 랑가는 온천에 몸을 담그러 갔는데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킨지와 함께 마왕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깨달았다. 킨지가 랑가와 함께 들어왔다. 랑가가 그대로 온천에 뛰어들자 킨지는 그의 덜렁대는 성격에 짜증을 냈다. 킨지는 마왕군의 간부 자리에 올라 마왕을 만나 일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마왕을 만나려면 평의회 회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의 모든 정보는 3명의 간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킨지가 자신들의 간부 자리를 위협하기 전에 그를 실각시키거나 제거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개척부 관리자, 로우 두 번째는 안보 통제부 관리자 바와 마지막으로 재무부 관리자 주루였다. 다음 날 킨지는 상부에서 내려온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다. 회사를 배신한 마무를 처치하는 임무였지만 사실 그 세 간부가 꾸민 일이었다. 그들은 킨지를 유인해 배신한 마수를 처치하게 하려 했고 그가 마주친 것은 거대한 벌레였다. 바와는 의기양양했다. 이 벌레는 지능이 매우 낮아 협상이 불가능하고 힘만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림은 한 방에 벌레를 날려버렸다. 벌레는 겁을 먹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킨지는 벌레를 용서하고 군사력 보충을 위해 데려가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바와의 계획이 실패할 걸 알고 있었다. 어린애도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로우가 이번에 나섰다. 그는 킨지에게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임무를 줬다. 그는 이곳에선 거의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킨지가 무력해지면 자신이 나서서 킨지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킨지는 아까 그 벌레를 달리게 해 땅을 전부 갈아엎게 했다. 다음으로 랑가에게 감자의 마법을 걸게 한 뒤 파종했다. 그는 랑가가 정말 쓸모있다며 칭찬했고 랑가는 어릴 적 인간들에게 쫓겨난 후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림이 벌레를 물려고 하자 킨지는 개미 사령관에게 최근에 수집한 조개 껍데기를 구워서 부순 뒤 땅에 뿌려 생산성을 높이게 했다. 로우는 킨지의 경험에 무력해졌고 마지막으로 주루가 가장 머리가 좋아 보였다. 하지만 이 녀석은 킨지에 대해 먼저 조사하려 했다. 정보가 전혀 없자 그는 킨지가 정보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랑가를 노렸고 그의 호색함과 변태 기질이 랑가에게 이끌리게 했다. 랑가를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들려던 그는 랑가가 남자라는 걸 깨달았다. 림도 달려와 그 녀석을 기지로 날려버렸다. 이제 모두 킨지 앞에서 무력해졌다. 갑자기 그가 세 녀석의 카메라를 찾아내 3명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3사람 모두 자리를 비울 준비를 하라고 했다. 자신이 3사람을 한꺼번에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멋대로 행동하면 그들처럼 간이 작은 녀석들은 알아서 정체를 드러낼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는 림에게 그 카메라를 씹어먹게 했다. 3사람은 도발에 넘어가 매우 분노했다. 그들은 반목을 접고 협력하기로 했다. 마왕에게 들키지 않고 킨지를 몰래 공격해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 그에게 더 어려운 임무를 줘서 하지만 이건 도박이기도 했다. 만약 킨즈가 해결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날아갈 테니까 다음 날이 되었다. 토끼의 몸 안에 있었다. 둘이 잠시 걷자 쳇바퀴를 돌리는 토끼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쉴 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불평했다. 처자식 얼굴도 잊을 정도라고 했다. 그들은 랑가와 이곳의 여왕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랑가를 쫓아가 잔업수당을 달라고 하고 쉬게 해달라고 조르려 했다. 랑가는 갑자기 작아져 토끼들에게 쫓겼다. 그래서 랑가는 두더지쥐를 만났다. 핀지는 이곳이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PC방이라고 설명했다. 일하기 싫은 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랑가는 체험해보고 이곳이 정말 킨지의 말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여기서 살며 매일 같은 날을 반복하고 점점 니트나 다름없게 되었다. 랑가는 이런 삶을 싫어했고 갑자기 예전에 그 가슴 큰 사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랑가의 선조였다. 랑가는 그녀를 증오했다. 바로 그녀가 온 가문을 외면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상의 멸망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사회 밑바닥에 있었다. 랑가는 자신이 겪었던 기억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자손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말이다.
그는 이 가문의 일원이라는 자신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랑가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그녀는 랑가가 밖에서 계속 고생하는 대신 여기서 살라고 했다. 랑가도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알았고 쓰러지기 직전 깨어났다. 진짜 킨지가 와서 랑가가 깨어나도록 머리를 때렸다. 지금까지는 꿈이었고 랑가는 그 로봇이 쏜 무언가에 머리를 맞았던 것이다. 그들은 새 녀석의 지시로 이 로봇을 쓰러뜨리러 왔고 성공했다. 킨지는 어쨌든 임무를 완수했고 일본으로 돌아갈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도망쳐온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킨지는 랑가의 행동은 전략적 후퇴라고 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아무리 도망쳐도 상관없다고 했다. 만약 어떤 놈이 불평하는 녀석은 그냥 한 방 먹여주면 돼. 킨지가 해낸 덕분에 이제 세상 권리를 얻게 됐어. 진짜 마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녀가 손가락을 튕겨 불을 켜자. 랑가는 어째서인지 그녀가 짐과 닮았다고 느꼈어. 그녀가 인사를 건넸지? 세 사람의 방문을 환영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머리가 떨어지고 말았어. 킨지는 못 본 척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머리를 주워 다시 붙이고는 자신을 마왕이라고 다시 소개했어. 하지만 킨지가 알고 싶은 건 왜 그녀가 짐과 닮았냐는 거였어. 그녀는 자신과 짐이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니 자매 같은 사이고 닮은 것도 당연한 거라고 했어. 림이 잘 기억하지 못하자 그녀는 마신으로 변신했지. 예전에 림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려서 그녀는 인간 형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자신과 짐이 미궁의 두 수호자이며 그들이야말로 침입자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악당인 것처럼 말한다고 했어. 그녀는 과거 이 세계에 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바로 그들이 킨지를 이곳으로 보냈고 또 그 문명의 기술이 킨지를 다시 한번 미래로 보냈다고 했어. 짐은 이 문명의 비밀을 미국 밑에서 지키기 위해 태어난 첫 번째 수호자였지만 사고가 발생했지. 짐이 너무 멍청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자 대체하기 위해 그녀가 태어난 거야. 하지만 킨지는 상관하지 않았어. 그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만 알고 싶었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배우들이 모두 모여야만 가능해. 그중 하나가 바로 킨지가 예전에 일했던 쓰레기 같은 기업이었지. 그들은 예전에 직원들을 죽어라 부려먹으며 그 문명의 비밀을 찾아냈어. 하지만 이 쓰레기 같은 기업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채굴한 탓에 세계는 점점 막다른 길로 몰렸고 마수들이 다시 되찾기 위해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 권리를 되찾으려 했고 그들은 세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그것도 한계였지. 왜냐면 이제 이 기업이 다시 한번 물자를 준비해 반격하려 하고 있거든. 마왕은 킨지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그 기업을 막아주길 원했어. 이 쓰레기 같은 기업이 지금 같은 대재앙을 일으키는 걸 막아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킨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 하나는 호화로운 삶을 살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 둘은 과거로 돌아가 그녀를 도와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 킨지는 원래부터 이 기업을 증오하고 있었어. 온통 직원 착취나 일삼는 무능한 놈들이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지. 그는 과거로 돌아가 시야를 구했어. 몬스터에게 공격받기 직전에 말이야. 마침 거유 사장인 베르자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그를 호출해서 추궁하고 벌금을 내라고 했어. 그가 지고 있는 빚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이었지. 채권자도 돈을 받으러 왔지만 그는 전부 합쳐서 한 번에 갚겠다고 했어. 현재 살던 곳도 잃게 되어서 킨지와 동료들은 시아의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어. 시아가 랑가가 누구냐고 묻자 킨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 이야기해줬어. 와니베도 미래가 곧 멸망할 거라는 말에 꽤 놀랐지. 하지만 킨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의 말을 믿었다는 거야. 잠시 후 시아는 동료에게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 킨지는 공짜밥을 먹을 기회라는 걸 알고 일행을 전부 데리고 따라갔지. 킨지는 그곳에 가서 계속 음식을 뺏어 먹어서 시아에게 병으로 한 대 맞았어. 킨지는 예전에 함께 개미들을 길들였던 금발 청년과 재회했지. 그는 킨지가 돌아온 덕분에 팀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됐다고 말했어. 킨지가 더 알고 싶어 하자 시아가 말을 끊었지. 그녀는 랑가와 짐은 회사 사람이 아니니 그들이 돼지처럼 먹어대면
킨지가 돈을 내야 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킨지는 신경도 안 쓰고 술을 잔뜩 시켰고 이틀 후 킨지는 계속 변기를 붙잡고 있어야 했어. 숙취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랑가는 시아의 생활비를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 랑가는 짐을 데리고 나갔지. 그리고 그녀에게 옷도 한 벌 사줬어. 저녁에 돌아온 랑가는 취직했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어. 짐도 배가 잔뜩 부른 채로 돌아와서 킨지는 그녀가 또 어딘가에서 마구먹어댔다는 걸 알았지. 와니베는 오늘 짐이 직원 창고에 가서 비축 식량을 전부 먹어치워서 그 돈이 또 킨지의 월급에서 깎였다고 알려줬어. 그는 이미 빚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 킨지는 회사가 손에 넣기 전에 그 문명의 기술을 차지해서 세계의 패자가 될 계획이었어. 하지만 와니베는 킨지에게 말하려 했다면서 그가 떠난 후로 3층부터의 몬스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어. 미궁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걸 알지만 킨지는 반드시 개척해야만 했지. 회사보다 먼저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미래와 같은 대재앙이 다시 일어날 테니까. 킨지는 자기도 모르게 미궁의 힘을 써서 빚을 갚겠다고 말해버렸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며 여자와 아이들을 이용해서 빚을 갚으려는 쓰레기 같은 기생충으로 보기 시작했어. 시아도 힘 측정 종이를 가져와 킨지의 레벨이 너무 낮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에게 혹독한 훈련 코스를 제공하기로 했어. 첫 번째는 달리기, 그 다음은 기마 자세, 다음은 바비큐 그릴 위에 눕는 자세였어. 킨지는 이 훈련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훈련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아에게 한 대 맞았어. 그는 말을 하는 게 금지됐지. 다음 훈련은 무의식적으로 마력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거였어. 날아오는 나무 말뚝으로 가득한 숲을 통과하는 거야. 킨지는 자신에게 마력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아가 확인해보니 그에게도 마력이 있었으니 안심하라고 했어. 그 후 랑가가 모두 힘내라며 물 한 잔을 가져왔지. 랑가는 시아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킨지가 가진 유일한 능력은 남을 이용하는 것뿐이었거든.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킨지는 여전히 마력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서 시아가 한참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마력 사용법을 시연까지 해줬어. 잠시 후 킨지는 자신이 마력 사용법을 일찍 배우지 않아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바보라는 걸 깨달았어.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러 갔지. 취해서 마음속의 울분을 모두 토해냈어. 그는 자신이 마력 같은 사치스러운 것을 쓸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게 정말 바보 같았다고. 그는 예전처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는 이 세계의 신을 저주했지. 하지만 소리를 지르고 나니 술이 깼고 그는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었어. 킨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에게 계획이 없으면 이 녀석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을 더 구할까 생각하던 중 킨지는 개미 군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걸 떠올렸어. 하지만 랑가와 짐이 계속 시끄럽게 굴었고 랑가는 미래에서 가져온 총까지 꺼냈지. 그래서 킨지는 일어나 불평하며 총을 빼앗았어. 랑가는 자기 거라고 주장했지만 킨지는 그걸 활용하고 싶었지. 작동은 안 되지만 골동품으로는 팔 수 있었거든. 갑자기 짐이 달려들어 총을 몇 번 갉아먹자 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 총은 킨지를 생체 스캔하고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허가하며 소유자를 재등록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요구했어. 그는 1부터 6까지 눌러봤지만 틀렸어. 시아는 그런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지. 킨지는 자기 고향에서는 유행하는 비밀번호라고 반박했어. 그는 이어서 키보드 첫 줄에 나란히 있는 6개의 키를 눌러봤고 놀랍게도 그게 정답이었어. 총은 그에게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오직 그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 킨지는 재빨리 등록했고 총은 이제 오직 그만을 위해 복무하게 됐어. 킨지는 아까 했던 말을 취소하고 싶었어. 신을 저주했던 말을 말이야. 그에게 멋진 호신용 무기를 내려줬으니까 다음날 킨지는 모두를 이끌고 미궁으로 내려가 계획을 시작했어. 그는 닷새 안에 일행 모두 3층에서 5층까지 함께 나아가길 원했지. 첫째 날은 3층 중간까지 가야 하고 둘째 날은 재료를 조달해야 하며 셋째 날은 4층 입구에 도착해야 해. 넷째 날은 5층의 안전구역에 도착해야 하고 다섯째 날은 베르자가 먼저 보낸 모험가들을 따라잡아야 해.
그녀가 가진 가장 유능한 무리를 먼저 보냈고 그들은 곧 5층에 도착할 예정이니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 유능한 녀석들이 몬스터를 처리하게 둔 다음 미궁의 힘을 차지할 거야. 그는 베르자가 이 미궁 아래에 있는 힘의 존재를 눈치챘을 경우도 계산해서 그녀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했지. 갑자기 마수가 나타나자 와니베가 전투 대형을 짰지만 킨지가 앞으로 나섰어. 총의 위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지. 총은 한 발로 몬스터 2마리를 깔끔하게 날려버렸어. 킨지는 이 총이 마력을 흡수해 총알로 만들고 자동 조준 기능에 추적탄까지 있어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설명했어. 멀리서 금발 청년의 모험가 그룹이 그런 킨지를 보고는 비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몇 발 쏘자 총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긴급 연료 보급이 필요했어. 총은 주변의 마석과 모두의 옷에서까지 마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어. 옷들도 마법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이지. 킨지는 총이 불량품이라며 버렸고 그러자 총이 버려졌다며 울부짖더니 끈을 발사해 킨지의 손에 묶여 그의 손으로 돌아왔어. 옷을 잃은 시아는 달려와서 킨지를 한바탕 두들겨 팬 다음 묶어버렸어. 어쩔 수 없이 킨지는 총을 예비용으로 두고 와니베에게 무기를 빌리려 했지. 하지만 총은 자기가 너무나도 훌륭한 무기라서 킨지에게 다른 건 필요 없다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드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킨지는 이 무기는 자존심만 세고 완전히 쓸모없어서 기회가 되면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총은 킨지에게 붙은 채 자폭하기로 결심했고 킨지는 자폭하려면 자신을 놔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자존심 때문에 총은 혼자 자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인 그를 끌고 가려 했다. 킨지가 진정하라고 하며 자신이 더 잘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자 총은 자폭을 멈추고 그를 풀어주기로 했다. 킨지를 풀어주자 일행은 낡은 방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시아는 이곳이 원래 모험가들로 붐볐을 거라고 생각했다. 많은 모험가들이 모이던 곳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했고 뭔가 일이 생겼다고 의심하던 중 갑자기 금발 청년 일행 중 한 명이 예전에 한 기사가 마도사 친구와 함께 용을 퇴치해 연인을 구하려 했지만 용을 물리치자 마도사 친구가 배신하는 바람에 기사는 원한에 사로잡혀 망령이 되었고 증오심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다고 한다. 갑자기 좀비떼가 공격해왔고 모두 망령이라 생각했지만 시아는 이곳의 모험가들이라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무기를 꺼내 싸웠지만 좀비들은 일행 중 한 명을 물어 좀비로 만들고는 돌아섰다. 킨지 또한 갑자기 사라지고 팬티만 남아있었는데 림이 킨지의 냄새를 맡고 숨겨진 벽 뒤의 계단을 찾아냈다. 일행이 따라 내려가 보니 좀비들이 줄지어 불법 약을 제조하고 있었다. 한 좀비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자 동료들은 대체자를 구해야 쉴 수 있다고 했고 랑가는 이들이 모두 벽에 걸린 주문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니 저것을 파괴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종하는 마력이 약해서 좀비들 틈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고 일행은 좀비인 척 같이 일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시아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돌아서려 했지만 좀비 조장에게 붙잡혔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조장은 이 병에다 해결하라고 했고 그녀가 반항하자 좀비 무리가 그들을 노렸다. 어쩔 수 없이 싸우기로 하고 랑가에게 종이에 쓰인 주문을 파괴하라고 했고 시아는 좀비가 된 동료를 주먹으로 쓰러뜨렸다. 일행은 함께 길을 열어 랑가가 주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수도록 도왔고 주문을 풀 수 있었다. 모든 좀비와 주문이 적힌 종이까지 갑자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고 좀비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 친구는 이유 없이 옆구리가 아팠고 시아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결국 킨지를 찾지 못하자 림이 다시 냄새를 맡아 일행을 이끌었고 랑가는 림과 킨지의 관계를 궁금해하자 림은 예전엔 킨지를 먹잇감으로 봤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고 모두가 인정했다. 킨지가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탐욕스러워도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다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자 킨지가 이곳을 조종하던 자를 역으로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까 이야기 속 기사의 동료였던 마도사였다. 킨지는 아까 잡혀간 건 맞지만 역으로 상황을 뒤집어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가 마도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하자 마도사는 예전에 영웅이라 불리던 기사와 동료였던 이야기를 했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을 퇴치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마도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 기사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사람을 구한 후 영웅은 마도사를 배신했고 이에 분노한 마도사는 영웅을 결계에 가두었지만 영웅은 결계를 부수고 나와 마도사가 배신했다고 소문을 퍼뜨려 그를 추방시켰다. 그는 미궁으로 보내져 일하다가 지쳐 죽었고 자신을 대신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했지만 킨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자신은 쉽게 세뇌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킨지 덕분에 마도사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전 세계를 노예로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와니베는 마도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세상은 이미 이 회사에 의해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도사는 더 이상 후회 없이 성불했고 자신이 여자임을 밝혔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준 킨지에게 감사하며 사라졌고 일행은 큰일을 해결해준 킨지에게 몰려들었다. 킨지는 임시방편으로 팀을 모았다고 생각했고 일행은 더 깊숙이 들어가 한 소녀의 가게를 만났다. 그 소녀는 마도사의 망령 때문에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낙담하고 있었다. 킨지가 불평하는 손님인 척하며 공짜 물건을 얻으려 하자 시아가 그의 귀를 잡아당겼다. 그는 그곳이 너무 형편없다며 소녀에게 회사에 맞서라고 부추겼지만 그녀는 이 가게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회사가 가게를 사들여 그녀는 엄격한 할당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모아 아버지의 가게를 되찾기로 결심했고 킨지는 자신을 도와주면 가게를 되찾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물건을 사주는 대신 가게를 되찾는 걸 도와주면 특별 대우와 엄청난 할인을 받기로 했다. 이제 그는 그녀의 폐기물을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를 마도사가 좀비들에게 만들게 했던 약 창고로 데려갔다. 그때 우리는 가게 주인의 이름이 신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 약들이 싸다는 이유로 킨지에게 주었다. 그는 이 약들을 활용해 라벨을 붙인 뒤 다른 모험가들을 돕게 하고 그들에게 약을 홍보했다. 모험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금발 청년의 무리와 시아가 나타나 약을 마시면서 몬스터를 모두 해치워 품질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을 더 속이기 위해 꽤 바보 같은 광고도 만들었다. 손님들이 몰려와 계속 매진되었고 킨지는 이 약이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 잘 팔릴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이 쓸수록 더 사고 싶어 했고 신디는 불안해했지만 킨지는 커피보다 조금 더 중독성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번 돈에 미친 듯이 웃고 있을 때 회사 사람들이 환각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러 왔다. 킨지는 자신이 혼돈초를 섞은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회사의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디에게 사악한 마력의 잔재가 남아있을 것을 알면서도 마도사의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에게 회사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킨지는 손을 떼고 책임을 떠넘기기로 했다. 신디에게 설명을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해결하러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킨지가 정말 성인군자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시아는 그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했지만 킨지는 이것이 신디가 성장하고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자신은 그녀의 생각할 능력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시아는 킨지의 방식이 진실되지 않더라도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행은 계속해서 나아갔다. 일행은 길을 떠나 공식적으로 미궁의 4층에 도착했고 킨지는 미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다. 린과 랑가는 남고 나머지 일행은 정찰을 나갔는데 돌아올 때 킨지와 일행은 공룡 3마리를 끌고 왔다. 킨지는 형식적으로 몇 발 쏘고는 시야가 전부 처리하게 뒀고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은 모험가들의 호위였다. 그들은 킨지 일행에게 도움에 감사했지만 5층으로 가는 입구와 3층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이곳에 갇혔다고 말했다. 킨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저씨에게 물었다.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호위대와 모험가들이 5층에서 몬스터와 싸우러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진동으로 출구가 막혔고 그들은 후방 부대였기 때문에 재빨리 탈출했지만 모험가들은 아직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5층은 아주 끔찍해서 잠못 하나 없고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몬스터 2마리가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킨지는 어쩔 수 없이 호위대와 함께 4층 기지로 돌아가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3마리의 공룡이 다시 기다리고 있었고 갑자기 늑대무리가 달려와 공룡들을 물어뜯었다. 한 소녀가 달려왔다. 그녀는 미래의 마왕 소녀를 안고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킨지의 아내와 숨겨진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녀가 여왕개미로 변신하자 킨지는 그제야 그녀를 알아봤고 그녀는 인간들로부터 위장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 마왕소녀를 찾은 것은 미궁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고 킨지가 사라진 후 미궁 전체가 갑자기 변하고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하자 그녀는 부하들을 이끌고 진동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 그러던 중 림을 대신할 마신을 만났지만 미궁이 바로 이 마신에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신의 상태가 불안정하면 이 미궁도 안정되지 않았고 림이 미궁을 떠나면서 이 마신이 태어났지만 허약한 상태로 태어나 미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마신이 건강해져야 미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킨지는 또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림이 기지로 음식을 끌고 와 마신에게 먹이려 했지만 마신은 계속 거부하며 림을 밀어냈고 등에 업으려 하자 물리기까지 했다. 여왕개미는 아마 림이 예전에 머리를 물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듯했다. 짐은 또 밖으로 나갔고 킨지가 찾아와 물었다. 그는 짐의 오늘의 행동에 조금 놀랐지만 그녀는 자신이 밖으로 나간 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 속죄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킨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수락했지만 짐이 덜 먹는다는 조건이었다. 자신들의 강점에 맞게 작은 생물이었지만 물만 만나면 강해져서 포식자들과 맞서 싸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태계를 원래 궤도로 되돌리는 방법이었다. 그동안 짐은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마신의 열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했다. 얼음을 올려도 바로 녹아버렸다. 그녀는 더 차가운 것을 찾기 위해 얼음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얼음 기둥 몇 개를 가볍게 쳐서 가져왔다. 그동안 시아는 토끼 무리를 서식지로 유인하기 위해 토끼 옷을 입고 있었다. 짐이 방금 가져온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자 마신은 위기를 넘겼다. 짐은 음식을 찢어 그녀에게 먹여주었다. 마신이 계속 던져버리자 짐은 더욱더 주우려 했고 그 걱정스러운 모습에 마신은 마음을 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 킨지는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다. 이곳의 물은 어떤 생물 때문에 오염되어 있었다. 킨지는 슬라임에게 물을 모두 빨아들이게 했다. 그러자 범인인 생물이 스스로 기어나왔다. 이게 마지막 일이라 킨지도 묻히지 않으려고 한몫거들었다. 한편 짐 쪽은 마시는 병이 완전히 나았고 짐과 더 친해졌다. 킨지도 이때 돌아와 두 자매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심했다. 킨지가 짐에게 마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자 그녀는 하늘이라는 뜻의 소라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미궁에서 나왔을 때 처음 보고 인상 깊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소라는 주어진 이름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갑자기 이상해졌다. 여왕개미는 미궁에 또 다른 변동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으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5층으로 가는 문도 열렸고 이곳의 모험가들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몬스터는 2마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많았다. 더 많은 병력이 파견되었지만 그들은 몬스터에게 짓밟히는 풀과 같았다. 킨지 일행은 이 그룹이 4층으로 후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와야 했다. 하지만 대장인 아토는 성과 없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킨지는 그의 뺨을 때리며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멍청이라고 말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돌진하는 건 손실만 가져올 뿐이지만 그 향상심만은 인정한다고 했. 며칠 후 킨지는 아토가 병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을 도왔고 진군할 계책도 준비했다. 킨지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소라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곧 원인이 되는 유적을 발견했다. 대량의 몬스터가 번식하는 현상, 그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원거리 사격 지원을 맡고 다른 한 부대는 킨지가 말하는 근육내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킨지의 부대가 유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유적의 기둥들은 짐에 의해 박살났고 수호자들도 활동을 멈췄다. 개미도 소라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 병사가 6층으로 가는 길도 찾아내서 킨지는 모두와 함께 살펴보러 갔다. 아토는 킨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역시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정말 다르구나. 6층 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고대 유적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킨지는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먼저 정찰하겠다고 나섰다. 모두들 킨지가 용감한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환호했다.
그는 문에 손을 댔고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에 이곳에 오기 전 그는 이미 이곳을 순찰했고 총은 유적의 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킨지가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마침내 유적의 힘을 얻었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킨지는 이 세상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거대한 수호자 몇 마리를 소환해 회사로 향했다. 그는 울분을 풀러 온 것이 아니라 벨자에게 사직서와 빚진 돈을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가 붉은 병에 쫓기는 동안 떠났다. 3개월 후 킨지는 미궁 전체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바꿨다. 그리고 예전처럼 거대한 자산을 되찾았다. 그는 미궁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기에 개발할 수 있었다. 미래의 벨자처럼이 아니라 안전하게 마리다 마력을 과도하게 채굴하면 미궁이 동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관광구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모험가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마력이 미궁을 보충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적당량의 마석을 채굴하면서도 미궁의 마석이 고갈될 걱정도 없고 방문객들로부터 돈도 벌 수 있었다.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쉽게 굴복할 리 없었다. 그녀는 킨지에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후 그들은 후회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마석 가격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택배 서비스까지 시작해 모두가 그의 회사로 몰려가 물건을 샀다. 신디도 회사에 들어와 배송부서를 관리하게 되었다. 킨지에 대한 롱의 존경심은 날로 커져갔다. 벨자는 여전히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킨지가 마석을 대량 생산하니 분명 조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신용 있는 사람이었다. 판매에 있어서 양은 질과 함께 가야 했다. 시아는 이제 친구가 잘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킨지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킨지는 모든 아인들에게 인간과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더 진보된 사회를 만들자고 모두가 호응했다. 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벨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채권자와 함께 너무 분해서 가게 주인의 잔을 깨고 돌아갔다.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계속 벽을 걷어차다가 랑가를 다시 만났다. 랑가의 설교는 그녀를 더 화나게 했고 그녀는 가방을 랑가에게 던졌다. 그는 방망이를 휘둘러 가방을 다시 날려보냈다. 그녀의 얼굴 정면으로 채권자는 신나게 웃다가 가방을 밟고 넘어졌다. 벨자는 시아의 서류를 발견하고 사악하게 웃기 시작했다. 며칠 후 킨지는 어떤 이유로 관리에게 체포되었다. 죄목은 상거래법 위반과 횡령이었다. 모든 것은 벨자가 배후에 있었다. 그녀는 킨지가 회사를 세운 것이 자신의 미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조종장치로 노동자들을 과로시키고 빚도 갚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아 때문이었다. 벨자는 며칠 전 시아를 찾아가 킨지를 무너뜨리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킨지가 마왕과 다름없는 악당이라고 주장했다. 와니와 랑가는 기자회견장을 나와 어떻게든 킨지를 이 사건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때 그는 분명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여왕개미가 찾아와 킨지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았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킨지는 신문을 받고 있었지만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킨지는 다시 감옥에 던져졌고 시아가 찾아와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자신 같은 영웅이 설 자리가 없을까봐. 하지만 킨지는 그녀가 그들을 보호할수록 그들을 더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약자는 스스로 일어서서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고 기댈 수는 없다고. 킨지와 그의 어머니는 예전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더욱 갈망했다. 더는 예전처럼 멸시받지 않기 위해 벨자는 이때 킨지의 손에서 유적의 힘을 되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와니 일행은 킨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둔 수첩을 찾아냈다. 며칠 후 그 쓰레기 회사는 이사회 임원 선출을 발표했다. 벨자가 한 자리를 차지했고 두 번째 자리는 킨지에게 추천되었다. 그 이유는 와니와 모두가 이 회사의 지분 40%를 사들였고 다른 주주들로부터 15%를 더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자는 정치범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킨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다. 시아가 서류를 가져왔다. 그것은 킨지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심사관도 5인 체포로 보고 킨지를 풀어주었다. 이제 그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킨지의 던전 그룹은 단숨에 이 그룹 전체를 자신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킨지는 다시 한번 정상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를 뿌려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비가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킨지는 이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그 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업무에 익숙해지게 했다. 나중에 회사 경영을 돕도록 하지만 모두는 그가 일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함께 송별회 같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킨지는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 사업은 그가 많은 노력을 들여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돌며 더 많은 지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완전히 세계의 패자가 되는 것을 실컷 먹고 나자 랑가는 킨지에게 계산서를 주며 직접 내라고 했다. 킨지는 그 후 예전 직장에 다시 찾아가 그곳과 3층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둘러보았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떨어뜨렸던 동전을 다시 찾았다. 그는 킨지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